오늘은 배달 음식에 중독이 되었다가 결국 탈출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고 28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빨래와 저녁밥을 항상 챙겨주셔서 참 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편리함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대학교를 통학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았고 학교까지 왕복 1시간 거리라 집에서 통학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통학이 힘들다고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그저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 얹혀 살며 식비나 생활비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벌써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운이 좋게도 29살 1월에 중소기업 사무직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왕복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저는 회사 근처에 방을 얻기로 했습니다. 모은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보증금과 조금의 여유 자금까지 합쳐 총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짜리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조금 비싸다고 느꼈지만 그 주변 시세가 다 비슷했고 전세로 들어가자니 전세 사기도 많다고 들어서 월세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밥도 빨래도 스스로 해야 하는 완전한 독립이었죠. 처음엔 설렜습니다. 퇴근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니 현실이 바로 밀려왔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5시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땐 오후 5시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씻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저녁 시간은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자취하고 처음 한 달 정도는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땐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귀찮아지더군요. 저는 평소에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살 때도 다 같이 먹긴 했어도 혼자서 먹은 적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시켜 먹고 싶더군요. 그때 처음 배달앱을 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달 차에 접어들면서 그렇게 첫 배달 음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 한 번만 시켜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떡볶이가 도착했을 때 그 순간 느꼈던 편리함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현관 앞 음식 봉투를 열고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하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쫙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구나.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앱을 켜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끝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엔 하루에 한 번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퇴근 후 어떤 걸 시켜 먹을지 미리 고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물과 얼음 트레이만 남았고 싱크대엔 일회용 젓가락과 플라스틱 용기들이 쌓였습니다. 퇴근 후 문을 열면 사람 대신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냄새가 따뜻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는 점점 느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던 배달이 2번으로 늘고 점점 식비가 불어났습니다. 세후 230만 원 중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교통비 8만 원, 가스비 2만 원, 전기세 2만 원, 실비보험 4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약 154만 원이었는데
그중 절반이 배달음식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배달음식은 BBQ 치킨의 순살 크래커였는데 2만 원에 음료 추가 3,000원까지 그리고 여기에 떡볶이까지 추가하여 먹곤 했습니다. 한 번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3만 원을 썼습니다. 어떻게 한 끼에 그걸 다 먹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먹는 재미가 붙으니까 먹는 양도 늘고 금방 먹게 되더라고요. 배달음식은 단순히 밥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혼자 있는 밤, 퇴근 후의 정적,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 제게 밥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현관 앞에 놓인 따뜻한 봉투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퇴근 후 친구가 한잔하자고 해도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나가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더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름의 취미가 생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 인생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편한 길만 택하다 보니 삶 전체가 점점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카드 내역을 문자로 봤는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결제 내역만 한 달 내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외출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 저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외출을 하더라도 그건 부모님 댁에 들를 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비용은 총 78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 동안 26번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도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켜 먹어야겠다. 이상하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미 배달음식에 중독돼 버렸구나. 게임 중독처럼요.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굴레에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배달음식으로 버티던 생활은 결국 제 통장을 비워버렸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갔고 일단 이번 달만 버티자. 그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배달음식에 점점 중독되다 보니 회사 식당 밥이 입에 맞지 않아 퇴근 후엔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월급날이 되어도 돈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자제하지 못하고 취업 후 6개월 동안 배달음식비로 468만 원을 썼습니다. 처음엔 어차피 일하면서 먹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남아있는 내역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을 땐 이미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을 보니 고작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자는 다짐은 그저 종이에 적혀있던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모으지 못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배달음식을 먹다 보니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점점 나왔고 소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몸은 금방금방 피로해졌습니다. 그리고 속도 뭔가 늘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 말랐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뚱뚱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몸무게를 재봤는데 몸무게는 어느새 20kg가 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밤마다 치킨이나 떡볶이를 시켜 먹던 습관이 제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끔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야, 너 살이 왜 이렇게 쪘냐? 요즘 운동 안 해?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살 좀 빼야겠다. 건강에도 안 좋고 답답하지 않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허리띠가 점점 조여왔고 예전에 입던 바지는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출근길도 더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며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살이 찌니까 몸이 무거웠고
운동을 해도 금방 숨이 찼고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의욕을 꺾었습니다. 퇴근 후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 앞에서 10분만 뛰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날 이후로 점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그 의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헬스장은 또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운동은 완전히 끊겼고 배달 음식은 여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은 익숙해졌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취업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문득 궁금해서 다시 한번 배달앱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 쓴 금액은 936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밥 한 끼를 편하게 해결하려고 쓴 돈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멍 때리면서 결제 내역만 몇 분 동안 계속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치 제 실패의 기록 같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돈으로 뭘 얻었지? 배달 음식은 제게 행복을 준 게 아니라 습관과 중독만 남겼습니다. 모은 돈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480만 원. 계산해보니 한 달에 40만 원씩 모은 꼴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아껴 쓴 결과였지만 처음 계획했던 1,20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전혀 나를 위해 남아있지 않구나. 그 사실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식비로 다 썼고 얻은 건 체중과 피로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독하게 살을 빼보자. 새해가 시작되던 날 소모임 어플을 깔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운동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과 같이 달리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 러닝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과 같이 러닝을 뛰면 살도 빠지고 무엇보다 저녁 시간대에 배달 음식 생각도 안 나겠지. 퇴근 후 배달앱 대신 달리기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남자들은 혀를 그다지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러닝 모임에는 그들만의 분위기와 친밀도가 있었습니다. 몇 달, 몇 년씩 함께한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 있었죠. 그 사이에 새로 들어간 저는 아무리 웃고 인사해도 쉽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자들끼리는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운동보다는 눈치 싸움이 더 많았고 괜히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운동하러 왔다가 사회생활 한 번 더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여미새 같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러닝하러 왔다기보다 여자 회원들을 한번 꼬셔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라면 차라리 혼자 달리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러닝 모임도 가봤지만 결국 다 비슷했습니다. 결국 저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3개월 만에 모임에서 나오고 모임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러닝화를 벗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솔직히 살 빼려고 간 건 맞지만 소모임도 일종의 사회생활이었고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결국 나 혼자 해야 하는 거구나. 소모임에서 제가 기대했던 분위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제 자신을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고 퇴근 후에 혼자서 동네 공원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뛰고 조금 덜 먹으니 5kg 정도 빠지더군요. 당시 제 몸무게는 110kg 정도였는데 105kg가 된 거죠.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바꿔가며 조절했습니다. 저녁엔 바나나, 닭가슴살, 견과류,
그리고 샐러드. 그렇게 돌아가면서 먹었고 배가 고파도 참고 물만 마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달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져 있던 몸이 갑자기 다이어트식으로 바뀌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105kg에서 95kg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10kg 감량에 성공한 거죠. 몸이 가벼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출근길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배달 음식을 줄이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씩 남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몸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PT를 등록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게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운동했고 식단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두부. 지겨워도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이번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몸무게는 80kg, 95kg에서 15kg를 더 감량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선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살쪘네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살 빠지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졌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그런 말들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쪘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살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남의 시선에 민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음식을 끊고 운동을 시작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가볍고 마음도 훨씬 편합니다. 무엇보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여자친구가 생겼고 운동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니 서로 응원하게 되고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배달 음식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문제였다는 걸. 편리함에 기대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겹고 배고프고 외로워도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을 바꿔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